열리로는 국민생각 이두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강주 서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희강 서구청장님을 모시고 민선 8기 강주 서구의 주요 사업과 또 발전 방향 그리고 올해의 주요 사업들 또 비전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장님이 취임하신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소회를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또 먼저 우리 국민 생각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저는 그 함께 서구 내 곁에 생활 정보를 저희 캐치프레이즈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즉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지난 8개월 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주민들에게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해서 한 달 만에 구청장 직통 문자 폰을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요. 이름은 이제 바로 문자 하람께입니다. 이 바로 문자 하람께로 주민들께서 불편함이나 어려움, 정책 건의 이런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48시간 이내에 그 민원인께 전화를 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처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제 민원이라는 게 뭐 중장기 민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중장기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로드맵을 거쳐서 이렇게 갈 텐데 저희가 언제쯤 다시 한번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바로 문자 하람께 소통 시스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공무원들과 가장 소통을 많이 하는 공간은 아무래도 동사무소입니다. 지금 이제 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만 그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을까 해서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해서 이 18개 동을 다니면서 친절과 소통에 대한 얘기들을 직원들과 4개월 이상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에는 이제 그 문자 하람께를 통해서도 많이 그 직원들이 친절해졌다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께서 주시는데 저한테는 뭐 아직은 그 내놓을 만한 그런 가시적인 성과라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가 친절해져가고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서구민들에게 지금 제공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협에서 지난 1월 초에 함께 서구 내 곁에 생활정보 비전 선포식을 가지셨고요. 2월 말부터는 이제 소통행정 시즌2로 내 곁에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현장과 그 현장에서의 소통행정, 이게 이제 저의 키워드이다 보니까 직접 이렇게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입니다. 금호 일동에서부터 스타트를 했고요. 12시부터 6시 퇴근할 때까지 가서 직원들의 목소리도 들을 뿐더러 2시부터 6시까지는 현장의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도 펼쳐서 예전 같으면 무슨 찾아가는 부청장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1시간만 행사로 이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각 단체별로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단체별로 느끼는 이 동 발전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예. 강주 서구 하면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복지 1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배경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우리 대표님께서 뭐 광주 서구가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복지 1번지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알아봐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제 그 지역 복지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서구가 전국에서 이제 4관왕을 달성을 하면서 이게 복지는 대한민국 복지 1번지는 이제 서구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에 많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는 통합돌봄 사업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 좀 국가와 정부, 지자체가 좀 케어해 줄 수 있느냐인데 가장 현장에서 직접 케어할 수 있는 기관이 저희 기초자치단체다 보니까 저희가 서구가 또 그 16개 기관에서 선정이 돼서 열심히 했더니 작년 10월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케어 실온 사업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를 한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 딱 한 곳만을 선정하는 건데요. 거기에 저희 서구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보건복지부에서도 뭔가 선도적인 모델, 성공적 모델을 찾고 있는데 가장 우수하게 통합돌봄 사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데이터에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많은 그래서 이런 스마트 케어 사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희 서구를 공모 사업에 선정하고 저희 역시 또 스마트 케어 사업도 역시 가장 또 앞서가며 해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생활임금이다 또는 그 전에 기초임금 가장 기본임금이다 이러는데 사실은 저는 이 복지의 기준선도 사실은 너무 이렇게 기초 생활에 대한 그냥 겨우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복지에 머무르면 이건 복지서구라고 말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복지의 기준선은 생활복지 체제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임금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수급자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 이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마음이 따뜻한 지역에서의 마음 부자들, 마음 클럽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지역사회에 정말 이바지하고 기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뜻밖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함께 이런 취지를 좀 설명하고 우선은 좀 올해까지는 좀 그분들을 좀 많이 모아서 아마 한 최소한 1,200여 분은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우리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전혀 그냥 기본적 생활만 하고 영위하고 계시는 수준을 넘어서서 문화적인 생활도 좀 영위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대표님. 예. 요즘 감탄소라는 말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좀 독특한데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감탄의 의미는 실은 이제 좀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속에 뛰어들면서 주민들께서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와 우리 서구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우리 서구의 행정 서비스는 다른 데에 비해서 정말로 다르구나 라는 그런 만족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감탄하시는 감탄 서구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탄소를 감소시키는 감탄 서구입니다. 이번 1월 조직 개편을 할 때도 탄소 중립팀이라고 또 신설을 해서 탄소 중립팀에서 직접 좀 탄소의 감탄을 좀 가난할 수 있게 자원 순환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또 우리의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좀 더 줄이고 또 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지를 좀 체계적이고 좀 우리가 그 시스템화하자, 대량화하자 이렇게 해서 감탄서를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제가 동별로 각 동마다 18개의 동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죠. 브랜드의 그 정체성을 다 심었습니다. 동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감탄 서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동은 지평동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평동이 감탄 마을 지평동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일반 음식점과 유흥업소를 해서 이 상업용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어마어마하고요. 또 주거지 한 3만여 명의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크게 이 두 축에서의 좀 감탄을 생활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거기에 이제 테스트베드로서 우리 지평동이 그걸 잘 해낸다면 아마 저희 전국적인 또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이 취임하시면서 주요 공약 중에서도 지역 경제, 특히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계시는데요.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가 개소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우리 서구의 특성상 저희가 어떤 공단이 있거나 뭐 산업단지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제가 서구청장이 돼서 그럼 어떻게 주민들께 만족도를 높일 수,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제가 윤택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핵심은 소상공인분들을 돕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3월 3일자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에서는 첫째,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열악한 게 정보에 대한 부분이 약합니다. 지금 정부라든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또는 광역단체라든지 소상공인을 지원해주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있고 실제 예산도 지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작 소상공인분들, 당사자분들께서는 그 정보를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시고 그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 해도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에서 첫 번째 그러한 국책, 시책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서 매칭을 시켜드릴 역할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금융적인 지원을 좀 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작년에 이제 2억을 특례 보증으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보통 한 승수효과가 한 12배에서 15배 정도 되니까 2억이면 한 26억에서 30억 정도가 시중에 풀리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제가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작년에 이제 2억을 바로 좀 제가 기금을 출연을 했었고요.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2억,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1억, 그래서 3억을 출연할 거고 또 하반기에 상황을 봐서 제가 또 금융 지원을 좀 강화를 하도록 해서 좀 소상공인 분들께서 좀 버텨 나가시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체계적인 거를 교육을 하는데 제가 앞장서 가겠습니다. 네. 서구 간의 그 공직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바람 나는 직장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글쎄요. 신바람 나는 직장은 단체장이라고 누구나 다 만들고 싶은 건 텐데 저는 아주 좀 심플합니다. 저는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좀 쉬어야 일할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일해놓고 쉬자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좀 잘 쉬어야 일할 힘이 생긴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좀 직원들에게 지금 유연근무제, 집중근무제를 통해서 좀 요일도 좀 이렇게 좀 압축해서 써라.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유연근무도 쓸 수 있고 또 상사 눈치 안 보게 휴가도 갈 수 있게. 제가 그래서 국가장들한테는 그러거든요. 직원들이 보니까 특히 공무원들은 위로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장이 더 편해지는 경향이 있다. 근데 하위 직급 공무원들은 직장 힘드니까 휴가를 가고 싶어 한다. 근데 상사들이 안 가면 눈치 보여서 어떻게 가냐. 상사들이 먼저 가라. 솔선수범해라. 이러면서 제가 좀 독려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불필요한 일들, 회의 이런 것도 좀 줄여서 업무 부담도 좀 가볍게 해주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노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런 휴식이 있지만 좀 더 창의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일들을 창의적으로 생산성을 훨씬 더 높여갈 수 있는 좀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그 주민들께 한 말씀 이렇게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 8기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현장 그리고 소통입니다. 제가 민선 8기 2026년 6월 말 임기까지 저는 현장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부딪히며 또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정책들을 발굴하고 또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거대 담론,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기보다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민생 속으로 파고들어서 주민들과 함께 그래서 내 곁에 생활정보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1,300여 우리 공직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길에 우리 29만 서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지지와 응원 그리고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다면 더 신나게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서구 주민들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받는 그런 주민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